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대 법전의 이동식 교수입니다. 오늘 포럼이 두 개 주제로 진행이 되어지죠. 그 첫 번째 주제가 방금 끝났고요. 이어서 제가 지금 좌장을 맡게 된 주제는 조세법원의 설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저도 지난해인가 한번 이 주제로 발표한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다른 분이 또 다른 시각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뤄보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저희 주제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 본부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박정은 박사님과 홍병진 박사님이 토론을 해주시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간략하게 발제자와 토론자를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발제자인 차현숙 법제연구원 박사님은 현재 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도 경기도의회 자문위원 그리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심사위원 그리고 또 적극행정지원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그 외에 해양수산부에서도 규제혁신위원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현숙 본부장님께서 지금 배정된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실래요? 네, 그럼 좀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법제연구원의 차현숙입니다. 제가 올해는 보직을 하고 있지 않아서 본부장은 아니고요. 작년에부터 계속 활동을 하고 있어서 보직을 여기다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선임연구위원으로 네, 재직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던 게 오늘 제가 발표를 하러 왔지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이동식 교수님께서 작년에 이와 유사한 주제로 또 먼저 발표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또 깊은 논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어떻게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차별성이 있는지 좀 발표하면서도 계속 고민이 될 것 같고요. 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법원의 설립 필요성을 먼저 조금 살펴보는데요. 국민의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세법원이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논의가 계속 좀 있어 왔습니다. 가까이는 2008년에 국세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정부가 확대 개편하였지만 조세소송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법원이 담당하고 있어서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회 예산정책 보고서로서 별도의 조세 전문 법원을 설치해서 납세자 권리 구제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견이 제기된 바 있고요. 더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1969년도에 신민당이 세무관서의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세심판 법안을 제출하면서 거기에 따른 법원조직법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세심사청구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 법안에 따르면 조세심판은 3심제로 하고 1심은 독립된 조세전담법원을 두도록 하였고요. 그 서울에 조세법원을 두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에 조세심판부를 두도록 하는 그런 안으로 제출되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에 비춰볼 때 조세법원의 설치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로는 이제 23년도 지금 현재 상반기에 입법조사처에서 조세 분야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 요구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통해서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행정소송법상의 조세소송 제도 그리고 해외 주요국의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해서 조세 전문법원 도입 필요 여부를 판단해보고 살펴보고 조세불복제도 통합 등 개편 방안을 제시하려는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현재 어떤 분이 할지 이 정도가 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이제 조세불복 절차의 1심 역할을 하는 심판원에 급증하는 심판 청구 규모를 그러니까 심판원이 이제 심판 청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청구 처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심에서의 뭐 조세 불복은 조세 심판원의 심판 청구, 감사원의 심사 청구, 국세청의 심사 청구 등 세 갈래로 나뉘어서 운영되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납세자들은 심판원으로 많이 그 불복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조세 소송이 또 굉장히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이제 부당한 과세 처분을 행정심 단계에서 빠르게 해결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다들 동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청구 건수와 관련해서 12년도엔 6천여 건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13,000여 건까지 증가를 하였고요. 조세 심판 통계 연보 자료에 따르면은 21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심판관 한 사람이 1,500여 건을 처리를 하였고 조사관은 715건, 서기관이나 사무관은 196건을 한 해 동안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평균 처리 일수를 살펴보면 21년도에 60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 279건, 90일 이제 이내에 법에 따른 90일 이내에 처리된 거는 3,870건으로 31% 정도 되고요. 180일 이내에 처리된 것이 2,400건 정도, 180일 초과한 게 5,553건으로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기된 건수 중에 두 건 중에 한 건은 6개월 이상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평균 처리일수는 196일로 17년에는 157일이었던 것에 비해 보면은 39일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우리 국세기본법에서는 심판 청구를 90일 이내에 하도록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그것의 2배 이상을 기다려야지만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기다려야 권리 구제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불복 절차의 처리 건수 증가와 처리 일수 지연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문제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사회가 굉장히 급하게 변화되고 있고 경제 분야가 복잡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사회 현상을 규율하는 법원도 전문화되어야지만 재판의 대국민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법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주요 국가의 조세법원 제도를 조금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을 한다면 어떻게 도입할 수 있는지 그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그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이제 작성은 하였는데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 더 자세히 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아시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뭐 깊이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저희가 앞 시간에서 조금 이렇게 좀 지연된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78페이지로 가서 조세불복 제도의 문제점부터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문제점들은 제가 뭐 찾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기존의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불복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국세청 심사청구 제도나 감사원 심사청구 제도, 조세심판원 심판제도 등 다양한 조세불복 절차가 있는데요.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불복 청구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점에서는 좀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세심판 청구가 대부분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불복 절차를 운영하고 있는 제도 취지가 조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용률을 살펴본다면 뭐 감사원의 인용률이 조금 낮다라고 이제 그 결과에서는 이제 조사 결과에서는 보여지고 있어서요. 감사원이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가라는 점에서 또 실효성이 좀 있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또 동일한 업무를 각각 다른 기관에서 좀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걸로 보여져서 조세 행정에 있어서 비효율성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결정이 날 수 있어서 이 납세 의무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행정의 신뢰가 좀 저하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고 문제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사전적 제도로서 과세전 적부심사 운영과 심사의 중복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세전 적부심사를 수행하는 재결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왔고요.
처분청이 재결 기관이 된다라는 점에서 재결 자체가 객관성이 있느냐, 공정성이 있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그래서 독립된 재결 기관을 두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 반면에 이런 과세존 적부심사 제도를 두는 것이 자기 시정의 차원에서 좀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세 처분이 있은 후에 이루어지는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심판 청구가 있고, 이 절차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 간의 조화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논의들은 있었고요. 동일한 사안에서 동일한 재결청이 심사를 한다는 것이 이제 중복성으로 인해 절차가 좀 복잡해지는 것만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이의신청 제도의 적절한 조정을 조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어 왔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처리 기한의 현실화 문제인데 90일 기한이 많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처리되는 기한들을 참고해서 6개월로 바꾸거나 90일을 두되 45일 정도 기간이 경과하면 중간 진행 경과를 통보하고 90일이 경과하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는 등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계속 제시되어 왔습니다. 또 심판원의 재심 문제도 좀 많은 문제로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심판원의 심판관들이 결정한 사항이 심판원 행정실에서 조금 뒤집히는 문제들이 있다라고 제기가 되어 왔고요. 재심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제가 하단에 제시하고 있듯이 중요한 사실관계를 누락했거나 사실관계 판단이나 법령 해석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의 근거 법령이나 심의 내용이 다른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법령에 대한 해석으로 종전의 헌재 결정, 대법원 판결,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기재부 장관의 질의 회신이나 조세심판 심판관 합동회의에서 결정해서 이루어진 해석과 다른 경우 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직접 근거 법령이나 사실관계에 관해서 종전의 법원 판결 또는 조세심판의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달리 판단한 경우에 재심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재심 사유가 조금 지켜지지 않고 좀 무시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재심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원장의 결재가 필요하지만 심판원장은 결재 권한만 있고 실무는 행정실에서 주로 행정실 조정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심의 건수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또 장기 미결 사건은 조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재심의로 인해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좀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주요 국가의 조세법원, 조세소송 관련된 현황을 제가 4개 국가 정도를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조세 불복 제도를 두고 이제 미국의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심판 청구와 같이 필요적 절차를 두고 있지는 않고요.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수가 85% 이상에 다르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가는 경우가 조금 드물다라고 하고요. 소송에 이제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협의 제도가 발달하는데 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세법원은 조세법률 관계에 정통한 전문 지식을 갖춘 법관들로 구성된 특수 법원이고요. 연방 조세 사건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한 군데에만 설치되어 있고 전국 순회 재판을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세 소송을 담당하기 위해서 조세법원, 연방지방법원, 연방청구법원 3가지 법원을 두고 있고요. 납세자가 가장 유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특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조세심사위원회의 연장선상에서 캐나다 조세법원법에 따라서 83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캐나다 조세법원의 경우 국세청과 캐나다 정부의 다른 모든 부처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우리 법원의 특징을 갖고 있고요. 영어와 프랑스어 2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고등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조세법원에서 당사자는
이제 캐나다 국세청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무부 변호사뿐만 아니라 개인, 회계사, 개인, 기업의 변호사 등을 포함해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조세법원에 항소하기 전에 국세청의 이의 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절차적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좀 유리하게 제도를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징적인데요. 납세자가 좀 선량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제도가 설계되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평가하고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할 때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이 지도록 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또 굉장히 납세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프랑스 법원 조직에 대해서는 민사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일반 재판권과 행정 재판권이 구분되는 이원적인 조직을 프랑스 법원은 가지고 있는데, 일반 재판권은 이제 파기원에서 최종심을 담당하고 행정 재판권은 국사원에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조세 절차에 관한 법전에 따르면 직접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세 소송은 지방행정법원이 관할을 하고, 등록세나 부동산세, 토지공시세, 인지세 등과 관련된 조세 소송은 1심 지방법원이 담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지방행정법원 단계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또 적용이 되진 않지만 고등법원 이상의 소송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일에 대해서 다음 86페이지입니다. 독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조세 및 재정에 관한 재판 관할권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독립된 특별행정법원에 의해서 행사되고 있고요. 이런 재정재판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는 주고등법원으로서의 조세법원과 연방조세법원이 있습니다. 독일 조세법원은 기본법 95조 1항에 따라서 1항에 근거하여서 설치가 되었고, 조세소송에 대해서는 조세법원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세소송은 연방과 각 주를 통해서 통일적인 조세재판권을 가진 조세법원과 그 상수심으로서 연방 최고법원인 연방조세법원 이를 관할함으로써 2심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조직을 살펴보면 3명의 전문 법관과 2명의 명예직 법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명예직 법관의 임기는 5년이고 선발 절차 등은 별도 조세법원법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명예직 법관은 전문 법관과 동일한 권리로 구술심리 및 의결 과정에 참여를 하지만 구술심리 이외의 결정 및 법원 결정에 관여를 하지는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세소송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연방조세법원은 민해 내에 설치되어 있고 11개의 재판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명의 연방 법관이 근무를 하는 특별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세법원의 대리는 변호사, 세무사, 세무대리인, 공인회계사 및 이러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 회사, 법인이 대리인으로서 허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조세법원이 상고를 허용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는 연방조세법원에 직접 판결에 대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조세법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조세법원을 도입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이 가능할 것인지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법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101조부터 110조까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삼권분립의 원칙에 기반해서 국가 권력 작용을 입법, 행정, 사법 셋으로 나누어서 별개의 기관에 분담시켜 견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서 국가 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을 이제 삼권분립이라고 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법원은 독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재헌헌법부터 현재 이제 현행헌법까지도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운영이 되면서 대통령이 권한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대통령제와는 좀 약간 다르게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대통령이 입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좀 우월한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 대해서는 조직이나 운영 역시 법원의 몫으로 남겨져 있고, 우리 헌법상 원칙 및 규율에 따라 법원은 법원조직법을 제정해서 법원의 어떤 형태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이하에서 법원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는데요. 법원조직법은 이제 9편 82조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급 법원에 대해서는 제3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95페이지에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를 간단하게 보자면 헌법에 의해서 사법권 행사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원조직법이 제정이 되었고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종류를 법원조직법 3조에서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이렇게 7가지의 종류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법원에 대해서는 3편에서 별도로 규모, 심판권 등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전문 법원의 도입 사례를 간단하게 보면 우리 헌법에서는 이제 특별 법원으로서의 군사 법원을 인정하고 특별 법원을 별도의 이것을 제외한 별도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법원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대법원의 하급심으로서 전문성을 강조하여 전문 분야를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는 게 우리 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법원들이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특허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의 도입과 운영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이 각각의 법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전문 법원이 도입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IMF 때부터 도입 논의가 지속이 되다가 17년에 이르러서 이제 도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련된 사건이나 사례로 인해서 전문성이 조금 요구된다는 것이 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이러한 전문 법원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향후 과제를 말씀드리면 이게 국가 조세불복제도 자체가 국가 재정권에 대해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행정의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위법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불복제도의 운영상 발생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법원의 설치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특히 이제 조세법률과 관련된 이제 경제 분야에 복잡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나라에도 전문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헌법상 보장된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하고 납세 의무자에게 그 조세상의 권리구제 실현을 담보한다는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법관의 올바른 판단을 전제하는 전문법원의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문법원의 설치 사례에서 조금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법원 설치는 관련 사건의 유형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특성이 있어서 관련 분야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지식이 이러한 사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전문법원의 설치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문법원으로 조세법원을 설치한다라고 한다면 법원조직법 3조를 개정함으로써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사법부의 조직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조세법원의 설치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세법원의 설치를 조속히 하기 위해서는 설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마련을 하는 그러한 오늘 이런 자리 같은 그러한 이제 공감대 형성의 자리들이 많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현숙 선임연구위원님 감사합니다. 우리 발제자께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조세불복제도의 현황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 조세법원의 도입 논의와 관련돼서 참고가 될 만한 외국의 이제 사례들을 그 3장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을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프랑스는 보니까 이게 별도로 법원이 이렇게 조세법원이라는 형태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나머지 나라들은 이렇게 별도 법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4장에서 이제 조세법원의 도입 문제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하셨고 결론 부분에서 이제 조세법원의 도입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세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판 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조세법원 신설의 어떤 근거로 이해를 하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원조직법 3조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이게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